시장이 약세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의 시총 상위주들 10개 종목 안에서 코스피는 4개 종목만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파마리서치 딱 한 종목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9월 마지막 거래일, 뒷심을 발휘해줄 수 있을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고민입니다. 최고의 전략으로 남은 4분기 이분과 함께 하시죠.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최성환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분기까지 잘 지나갔어요. 또 이제 4분기 남은 전략 안에서 최고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때인가? 라는 고민들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IB 쪽에서는 코스피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시각들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거든요. JP모건에서 제시한 5,000포인트 달성,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계세요? 외사에서 이렇게 5,000포인트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어느 좀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증권사들이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JP모건에서 이렇게 5,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조건도 조금 달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최근에 기록하면서 숨고르기인데 특히 이번 주면 이제 긴 추석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치 보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증시 부양책에 따른 이러한 코스피에 특히 대형주의 좀 우호적인 환경을 보여주고 있고 9월은 무엇보다 반도체 달이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돋보였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방산, 조선, IT 계속 시장에서 나오는 업종인 것 같고 테마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한 실적, 주가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실적이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런 실적이 나오고 이익이 났을 때 주주한테 배분하는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강화하는 쪽에 상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도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은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 10만 원, 하이닉스 46만 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먼저 외사 중에서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준 것 같습니다. 10만 전자, 46만 닉스. 지금 하이닉스가 약세로 전환된 국면 안에서 다시 한번 좀 긴 관점을 보게 만드는 그런 리포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JP모건에서 또 꼭 집은 게 산업적으로 방산이었어요. 간밤에 독일 라인메탈이 다시 한번 좀 재반등을 주면서 오늘 전체적인 방산주를 또 끌어올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좀 돌고 도는 움직임 안에서 신고가까지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주 이전에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위치에 대한 의견 궁금해요. 4분기에도 업사이드가 얼마나 열려있는가. 오늘 개장 중계 때도 이 이야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죠. 부장님 의견 어떠세요? 지난번에 제가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다녀왔다. 방산주에 대한 세미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는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러우 지금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조금 그 나토 그 연맹국 국가들의 좀 이렇게 약간 도발적인 행동들, 전투기나 드론이 이렇게 영토를 넘어서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독일이 또 배치를 또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기존의 그런 K 방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상장한 기업 중에 방산주로 삼양컴텍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탄에 대한 관련된 소재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인데 삼양컴텍에서 제가 회사를 미팅하고 느낀 부분은 시장에서 여전히 이런 그 방산에 대한 수요나 니즈,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다. 단지 주가라는 부분은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르고 내리는 부분인데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에서 군비를 증강하고 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향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뭐 신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주도주에 신규 수주가 나오게 되면 비싸다, 그리고 여기서 좀 물량 소화가 필요하다라는 내러티브보다는 한 차례 더 고밸류를 줄 수 있는 내러티브가 형성된다라는 측면에서 신규 수주가 4분기에 이들을 이끌어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10월에 당장 9월까지 너무 잘 달렸잖아요. 6월, 7월, 8월 거쳐가면서 객장에도 이런 뭉칫돈, 그래서 사고 싶어요, 이제 주식 사주세요, 이런 문의 많이 한다고 그때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남은 4분기에 대해서는 일부 증권사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방어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여기에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전략을 10월에 더 가져가도 괜찮은 걸까요? 네, 환절기니까 좀 건강에 많이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도 감기 좀 걸리신 것 같아서. 근데 시장도 약간 환절기, 그러니까 10월이 지금 연휴가 길다 보니까 영업일수도 짧고, 그리고 또 그 쉬는 동안에 또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런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은 좀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10월 달은 제가 보기엔 밸류에이션하고 실적에 대한 그런 비교가 꽤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시장에서 그렇게 싸다라는 평가는 안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업사이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는 분명히 실적이 있는데 3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10월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때 과연 이런 밸류에이션을 받쳐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올려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10월일 것 같습니다. 또 특히 10월은 연말 고배당주와 또 그리고 내년 성장에 대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또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50억 원 한도로 양도세 그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런 대주주 물량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배당주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주도주들,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들도 지금 약간 쉬고 있는 가운데서 여기서 수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모멘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9월이었기 때문에 일단 AI 혁신과 미국발, 그러니까 공급망 재편의 수혜주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아까 제가 배당 말씀드렸는데요. 통신 3사가 PBR이 현재 1배 미만이고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신 3사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등 아무래도 이런 철강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지금 PBR이 역사적 저점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또 지주사와 함께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밸류 종목들은 실적, 성적표를 통해서 체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즌이 될 거고, 더불어서 저밸류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는 그런 전략을 같이 취해보자. 그러면 최고의 종목이 궁금한데요. 오늘 주신 종목은 성장주 주셨어요. 의료 AI, JLK입니다. 어떤 포인트로 지금 보세요? 최근에 아마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끼실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많이 하락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기업들이 저는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AI 관련된 많은 헬스케어 기업들이 좀 찾고 있는 그런 가운데 JLK가 그동안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더디게 나왔다는 부분들이 주가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작년 실적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이미 작년에 매출이 뭐 14억 원이면 15억 원. 그러니까 뭐 크진 않지만 내년에서 바라보는 시장은 또 10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내에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미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일본과 또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실적이 또 붙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상당히 뭐 상장 이후에 최저 수준에 와 있지만 이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점을 통과하고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JLK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뇌졸중 관련된 AI 그런 영상 진단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또 허가와 또 그리고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고령화 또 그리고 이에 따른 또 의료진들이 또 부족하고 또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AI 의료 헬스케어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까지 떨어졌다는 점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JLK 등장했고요. 진짜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는데 뷰너도 최근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료 AI 안에서도 이제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도모하고 있는 뇌 관련 AI 진단 솔루션 JLK 기대하겠습니다. 최성환 부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마무리 잘 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